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너무 조급한 일정과 후보 자질 논란까지 겹쳐 재논의가 불가피합니다. 한국GM의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달 말까지 실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군산공장 사태 해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 제한 조치가 내일부터 해제되는 가운데 추가 발생 여부에 농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풀려 전주 최고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상당 기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는 공천 일정에 후보들의 불만이 크고 일부 단체장 후보의 자질 논란까지 겹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저녁 8시로 예정했던 공천심사 결과 발표. 공천이 확정된 곳은 118개 선거구 가운데 불과 18곳, 광역의원 12곳, 기초의원 3곳, 기초의원 여성 의무공천 3곳에 불과합니다. 경선 대상자를 확정한 곳도 광역의원 19곳에 그쳤고 나머지 80여 곳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보류했습니다. 무수한 공천 신청자가 얼굴을 알릴 기회도 없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역들이야 크게 그 불만이 없는데 우리 신인들이 얼굴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그 일정을 좀 이렇게 뒤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논란을 야기한 후보의 자질 검증도 빠른 공천 또는 경선 대상 확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면접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후보들의 해명과 토론이 진행됐지만 쉽사리 결론 낼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광역단체장 경선은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춘진 후보의 TV토론 요구를 송하진 도지사가 받아들여 오는 11일 방송 3사를 통해 공약검증, 정책검증 기회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전북기자협회 주관 TV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는데요.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전주시장 TV토론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많았다고 봅니다.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토론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웅 후보가 맞짱 토론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승수 후보가 기존에 정해진 규칙대로 선거를 치르자며 수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평화당의 도지사 후보 공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최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평화정의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 군산 출신 박지원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추진했지만 박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평당은 최수찬 전 의원 영입 또는 현역 의원 차출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자칫 교섭단체가 깨질 수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타이어는 해외 매각의 길을 택했지만 한국GM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사측이 추가 구조조정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노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사태 해결을 위한 산업은행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GM과 마찬가지로 경영 위기를 겪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시선은 답보 상태인 한국GM 사태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GM사 측이 밝힌 자구안 제출 기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온 만큼 이번 달은 회사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경영진의 방안으로도 노조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GM은 강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조가 합의 안에 지금 철수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공장 운영을 책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GM 노동자가 3명으로 늘어났고 노조는 대규모 결의대회와 사장실 점거 등을 통해 미온적인 사측의 행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파업권을 얻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하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금 교섭에 대하는 태도가 그렇거든요. 회사 측이.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뭐 다음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사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달 말 실사를 매듭짓기 위해 GM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사태 해결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등 우제류 가축의 이동 제한이 오늘까지만 실시돼 해제 이후 추가 발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전국에 걸쳐 2주간 발령된 이동 제한이 김포와 강화 지역을 제외하고 내일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국내 돼지 농가에서 처음 나타난 A형이지만 이동 제한이 시행된 지난 2주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1,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본격적인 영농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농작물 적재량을 줄이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자치단체들이 만든 이색 체험시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도 색다른 재미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경남 MBC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꽃 가득한 산능선과 푸른 남해바다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바람을 가르며 내려가다 보면 환호성이 절로 터집니다. 하동 금오산 지바이어에는 개장 3개월 만에 탑승객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생각지도 안 하고 왔는데 10,000번째라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해. 정말 이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멋져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 3,186m의 길이와 최고 시속 120km를 느낄 수 있는 속도감까지 지바이어는 갈수록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좌석이 조금 있는 편이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예약을 하셔야 오시면 헛걸음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루지는 개장 1년 만에 180만 회를 돌파해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명한 바닥으로 바다를 볼 수 있는 저도 스카이워크는 이달 말쯤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개장한 거제 모노레일도 지금까지 탑승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단순히 보고 먹는 관광을 넘어선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전라북도 사투리 사전이 편찬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지역 사투리 가운데 전라북도 사투리는 202개로 전남 1,498개에 비해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라북도 사투리 10,000개를 설명한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편찬하고 100만 개 어휘를 싣고 있는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등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의 부지 매각이 결정된 대한방직의 근로자 120여 명에 대한 고용 승계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전주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 규모를 축소해 전북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전주 공장의 모든 인원의 고용 유지는 힘든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다양한 재난 예경보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생 습지 식물을 테마로 한 부안 수생정원이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시군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국민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기상관측 시스템과 재난 문자, 주민 행동 요령 안내 전광판, 원격 음성 안내 방송 시스템 등이며 13개 읍면과 산간 계곡 등 400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 전달이 취약한 작은 마을 등지에 추가로 원격 음성방송 3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이 부안읍 선은리에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전국 유일의 수생 습지식물 테마 정원인 수생정원을 조성합니다. 수생정원은 새만금과 채석강 등을 잇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이 장수사과 고품질 생산과 과원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 장수사과 품질관리사를 선발해 운영합니다. 6명의 품질관리사는 10월까지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과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원의 효율적인 체계 확립과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사를 지속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인 회관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농업인 회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농산물 판매장과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지역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회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온라인 복지몰이나 가맹점에서만 사용했던 11억 원 규모의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앞으로 군산 지역 마트나 주유소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공무원 동호회 친선교류 행사 등 각종 대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서울 어린이공원과 광화문 광장 등 5군데에서 운영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와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농부의 시장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운영되는데 익산시는 부추, 생강즙, 우엉 등을 판매하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 시내버스 27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총 800대 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 고속도로 내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제한과 불법 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예상 지역에 경력을 집중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4개 극단이 참여하는 제34회 전북 연극제가 모레부터 15일까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2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갤러리 숨의 릴레이 초대 개인전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마련됩니다. 태권도를 소재로 한 더 춘향이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공연됩니다. 그룹 잭스키스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상영회 팬 페스티벌이 오는 15일까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무주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개 읍면 23개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봄축제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무녀도 오토캠핑장을 13일부터 29일까지 무료로 임시 개장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인권활동가 엄기호 씨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모레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얼굴이 펴야 인생이 핀다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제17회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활동할 소리천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4월 9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려 한낮 수온주는 정읍 18도, 전주 17도, 익산 16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 먼바다는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